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출국을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엔 대통령 배웅을 하지 않고 친한계 만찬을 가졌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 대통령 배웅 불참. 부산 선거 지원 일정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출국 배웅 불참. 오전에는 불참했고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의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당내에서 나온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영부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우려와 대책에 관련된 논의가 자연스럽게 얘기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친한계 첫 집결이라며 쇠과시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누구누구 갔는지 한번 보시면 조경태 의원, 송석준 의원, 박정호 의원, 배현진 의원, 서범수 의원, 장동혁 의원, 김재섭 의원. 김재섭 의원이 포함됐어요? 주진우 의원, 진종호 의원, 한지아 의원, 김종혁 최고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상외로 많군요. 상당히 좀 많아 보이는데 박선미 최고 어떤 얘기 나왔을까요? 글쎄요, 뭐 사실상 너냐 이런 거 있을까? 야 너냐? 너지?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었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얘기가 혹시라도 새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보니까 저 식당도 한 차례 옮기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만찬을 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다 보니까 처음엔 뭐 강남 모처의 식당에서 모이기로 했다가 급하게 당일에 이제 종로 모처로 옮기게 됐다.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그렇게 표결을 했다 이렇게 이실직고 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렇군요.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없었느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민심의 흐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당의 어떤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얘기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보면 지금 어쨌든 세과시를 한번 한 것은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뭐 대통령을 환송하러 가지 않고 이렇게 만찬회동을 한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부결표가 좀 아슬아슬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여권의 단일 대우가 깨졌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일조할 여당 내 인사들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가 전망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가장 최근의 표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표결이 사실상 마지막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다시 이제 국회로 공이 돌아와서 다시 재표결을 하게 될 때에는 저는 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어떤 주역처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갈등의 골은 너무나 깊어졌고 이것을 되돌릴 만한 어떤 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재차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화답하지 않으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이미 둘 사이는 사실상 절연에 가까운 형태로 갔고 그런 의미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에게 남은 유일한 필승 카드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듯 친한계들이 집결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박성민 전 최고의 논평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찬에서 어떤 얘기 나왔을까요? 김 여사 문제를 두고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 김 여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한 대표의 이런 고민이 나왔다라는 중앙일보 보도가 나왔어요. 참석자들, 대통령실 변화 없이 우리가 뭐 무슨 수로 이걸 해결하냐라는 친한계들 사이에서의 어떤 고민, 고충 토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이 자리에서 한 대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답이 없네? 라는 고민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탈표는 나왔지. 다음번에 또 넘어오면 한 대표가 부결해야 된다라고 해도 말 안 듣지. 대통령실에서는 사과 안 하지. 안 만나주지. 대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일 것 같아요. 저게 제가 봤을 때는요. 이탈표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 목적이 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정권의 성공. 이것을 한동훈 대표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성공한다라고 한 징표는 무엇이냐? 그 결과는 무엇이냐? 정권 재창출이잖아요.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지율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했으면 뭐 4만 불 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도
어쨌든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를 내세워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되는 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설마 한동훈 그 후보가 한동훈 대표가 그 정권 재창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것을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목적은 같은데 방법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답답해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영부인이 그걸 거절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이제 영부인도 사과하고 그다음에 소통을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실이나 측근에서는 사과하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영부인이 사과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부인 사과하고 대통령은 한 대표랑 독대해라. 독대해야죠. 그 독대하고 이런 뭐 독대도 하고 여러 명이서도 같이 만나고 지금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브레인스토밍하면서 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다. 저는 시간이 지나가면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진심으로 위하고 있었는지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